당 하면은 사실 선거에서 진 쪽이 더 혼란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김용태라는 세수를 담을 부대, 국민의힘 상황부터 이 세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탄핵을 피하고 민주당의 국정농단을 막는 길은 민심을 엎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당 사상 이런 식의 참패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수도권에서 뭐 참패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전체 참패예요, 참패. 이건 예견된 참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국민의힘은 가감없이 총선 패배를 받아들이되 오직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당연히 저희가 이번에 국민들께 선택을 받지 못했고 3번의 총선에서 연거푸 수도권에서 졌습니다. 이것은 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방증한 것이고요. 저희 당이 정말 바뀌어 보자. 그래서 이번에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지역별로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왜 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총선 백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상황에서 백서 쓸 수 있을까요? 써야죠. 그거 못 쓰면은 당이 저는 문 닫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저희 당 정말 어렵고요. 예. 수도권에서 많은 국민들께 선택받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서 존립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영남에 계신 의원들도 그것을 인지하실 거고 또 전략적인 사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지하실 거라 보십니까? 인지하지 못한다면 영남 자민련으로 저희가 많은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백서 못 쓰면 당 문 닫을 거다, 영남 자민련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백서 못 쓰고 영남 자민련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슬픈 예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 너무 다 한가해요. 당선자 총회요. 지금 웃고 떠들면서 서로 셀카 찍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면 뭡니까? 아니 경기에 졌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살아왔을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 거기서 웃고 떠들면서 셀카 찍을 때입니까? 낙선자들 얼굴 썩어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진짜로. 그리고 그분들이 왜 그러면 다 낙선자들이 졌냐? 그분들도 영남에서 공천 받았으면 됐을 거예요. 말싸움 하면서 지금 골든타임 흘려보내고 있다. 저는 백서도 못 쓸 거고요. 아무런 변화도 없을 거다. 왜? 백서 쓰려고 하면은 대통령 잘못이다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거 안 쓰면 맹탕입니다. 이거 맹탕 백서 아니면 백서를 못 쓰는 건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아예 못 쓸 거다 이 전망합니다. 근데 낙선자 모임에서는 대통령 책임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대통령이 낙선자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못 쓸 거다라고 예측하세요? 그냥 또 만나셔가지고 또 그러겠죠 뭐. 아이고 뭐 수고하셨고요. 그거 뭐 김치찌개 소주 한잔 하시죠. 뭐 그러시겠죠 뭐. 예. 개혁신당 자체가 이제 반윤이라는 프레임에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공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지지받았던 이유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라는 믿음 그리고 법치와 공정을 바로 세울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가 힘을 가지고 동력을 가지고 국가개혁을 한번 추진하라 힘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나아가려면 다시 국민들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대통령께서 스스로 공정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 말씀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일단 국민의 이번 당선자는 딱 두 부류만 있습니다. 이길 때 나가서 된 분들하고 먼 윤들하고. 영남저 그냥 나갈 때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뭐 낙점을 해서 됐든 뭐 법적으로 안 그렇겠지만 누가 봐도 그런 인사들이 다수 된 분들은 그냥 된 거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은 먼 윤, 대표적으로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도 어쨌건 그 안에서 계속 그 비주류의 목소리를 내셨던 먼 윤이고 뭐 나경원, 안철수 많은 분들 제가 거론하면 이런 분들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탄압당하니까 이번 심판에서 빠지게 된 거죠. 그렇죠. 김재석 당선인도 그렇고. 김재석 당선이 그냥 대표적으로 천하람, 이준석 이 두 분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받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선거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라고 초 올려졌기 때문에 전 당선이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외에서 정치를 해보니까 어렵더라고 이런 점이 정말 어려워요.
잘못하다가는 내부 총질이다 아니면 당을 공격한다라는 네네. 프레임에 걸리고요. 그렇다고 또 밋밋하게 하면 또 밋밋하게 한다. 또 목소리도 좌우에 못 낸다. 양쪽에서 다 하고. 비판을 받거든요. 저희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뭐 경험을 한번 공유하고 싶은 차원에서. 예. 뭐 컨설팅 비용 이런 거 주는 겁니까? 아니 농담이고요. 아니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뭐 일단 X세대. 이제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몇 명이라도 다만 못해 10명이라도 뭉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특히나 언론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이 논지 분위기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 총질이 아니더라도 당에 대한 자정을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면 뭐 하다못해 꼭 정부를 공격하지 않아도 민생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죠. 뭐 지금 관료들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선언에 막혀갖고 입을 못 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의원실로 불러서 물어보시면 분명히 새로운 길을 얘기를 해줄 겁니다. 저는 더 오히려 약간 암담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죽을 각오를 해야 되고 대부분 죽습니다. 제가 선거 때 개혁신당이 멸종 위기종 소신파들의 정당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멸종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라고 그런 거 없었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남아있으면 뭐 해주겠다 많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멸종을 감수하는 길로 결국은 가야 되는 일이고 거기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살려주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한테는 국민의힘 남은 뭐 주겠다는 제안이 전혀 없었는데 천하람 위원장한테 갔나 보네요. 그게. 신기하네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어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잘 고민해 보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언제 어떻게 누가 어떤 지도 체제를 꾸려서 이걸 수습할 건지가 국민의힘의 숙제인데 좀 기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낙선자 총회에서는 분위기가 또 정반대였어요. 국민분들께서 주신 성원에 또 보답하지 못했고 또 민생을 잘 보살피지 못한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충분히 또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일동 국민들을 위해서 인사. 총선 패배는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확인하고 당을 쇄신함에 있어 모두가 앞장서겠습니다. 집권 이후에 우리 당과 용산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누적되고 쌓였고 당원 100%로 되어 있는 현행 방식이 좀 더 민심을 담자는 우리 과거의 반성에서부터 나왔던 때로 돌아가서 당원 각국 국민의 비율을 뭐 5대5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당선자 총회에서는 실무형 비대위를 하자는 분들이 훨씬 많았고 아직까지 그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당선인 총회에서 많은 분들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사실은 일단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예. 그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쨌든 비대위가 필요합니다. 지금 비대위가 해체됐기 때문에 의결기구가 지금 당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의결기구들이 필요하고 다만 이제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 윤재옥 지금 원내대표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거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비대위원들 모셔서 뭔가 당이 쇄신하고 백서를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새로운 원내대표가 와서 하기까지에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러니 현재 원내대표께서 하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22대 국회 원내대표를 곧 5월 초중순이면 선출할 것이고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으셔서 비대위원들을 모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런 반성이 없는 겁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네. 당시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한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 모셔왔죠. 그때 그러면서 과거의 여러 어떤 과거의 부정들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5.18 민주묘역에서 김종인 위원장 무릎도 꿇고 그러면서 당의 체력을 점점점 올리고 비정상의 영역에 있던 당의 스펙트럼을 점점 정상적으로 땡겨왔단 말이에요. 그런 토대 하에서 또 이준석 돌풍이 불면서 새로운 바람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조기 전당대회로 그냥 가자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의 권력이 굉장히 취약해진 상황에서 대통령 지키자라는 구호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씀은 관리형 비대위는
이거 전당대회 룰 못 건드릴 거다. 절대 안 거드릴 겁니다.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 나와서 당장 하시는 얘기가 누구 책임인지 막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또 졌다고 하면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이런 분위기가 되면 되게 이제 약하게 보이고 틈이 보이고 질이 멸렬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일적으로 하고 그렇게. 패배했을 때 원인을 발견한 첫 번째는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이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그 원인 분석을 적절한 시기에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대통령한테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용산에서 좋아할 만한 당대표에게 무난하게 넘겨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권력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비윤 당대표까지 나와버린다라고 하면 정말 데드덕으로 갈 수 있어요. 제가 김성애 당선인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사실관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외부인의 시각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당선자 총회에서 윤재혁 원내대표께서는 이것을 넘기는 방향으로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본인도 당의 어떤 요청이나 당선인분들의 요청이 있으면 또 바뀔 수 있겠지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의견에 좀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물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윤재혁 원내대표가 뭐 본인이 비대위원장 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그건 이제 외부자에서 그냥 그런 추측인 거니까요. 예. 그런 거예요. 운동을 지금 한다고 생각해 보면 살을 빼려고 뭐 그래서 지금 막 운동 프로그램 막 짭니다. 뭐 몇 시간을 뛰고 그다음에 뭐 벤치프레스 몇 번 하고 이거 다 짜는데 저녁마다 삼겹살에 소주를 먹는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낮에 무슨 운동하는지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체질을 바꿔야 된다. 예, 근데 지금 이 모든 얘기는 뭐 당심을 몇 %로 넣건 거기에 여론조사를 집어넣건 넣지 않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대한 그립을 그러니까 주도권을 놓을 생각이 없으면 무슨 식으로 규칙을 바꿔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보는 게 대통령의 이번 총선에 대한 인식은 뭐 108석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지금처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동아일보의 칼럼에까지 지금 글이 실린 걸로 봐서는 별로 바뀔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논의한 게 뭐 비대고 관령으로 가든 혁신형으로 가든 당대표를 어떻게 뽑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좀 반영하는 비율을 높여서라도 저희가 당의 체질을 바꾸고 기초 체력 키우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민심을 많이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할 거예요. 근데 뭐 당선자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될 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와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러면 지금 김용태 당선자 하는 얘기는 대통령에 맞서는 당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거냐. 가뜩이나 야당의 공격이 앞으로 파상으로 몰아칠 텐데 우리끼리라도 단결해서 이 국면을 헤쳐갈 생각은 안 하고 우리마저도 대통령을 공격하면 남은 3년은 완전히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또 공격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 당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도 제가 내부 총질 얘기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다. 당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조차도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요. 이거 대통령을 위하고 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까 김성애 당선인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당심 50, 민심 50 해도요. 치는 당선이 나올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7대3으로 당선됐잖아요. 지금 이준석이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에 솔직히 명확한 비윤이라고 할 만한 분도 많지 않아요. 누가 되더라도 여기서 대통령 쫓아내자 이런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을 내쫓자라는 사람 비윤 중에도 없습니다. 대통령을 왜 내쫓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탈당하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던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는데 이 정도 자신감도 못 가질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분의 입장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때리기에 한창이던 홍준표 대구시장. 당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100%가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홍준표 시장께서 다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이 있어요. 지방선거요? 이번 전대를 통한 당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보니까 지방선거,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관리하는 지도부가 될 텐데요. 당신 100%로 가면 이제 영남의 많은 분들의 이런
동의를 얻는 분이 예. 또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남에 대구에서 시장을 하시는 분들의 한 의견이 아닐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당권이나 대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2년 뒤 지방선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예,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노리면 대권을 노리시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게 30%가 들어가나 마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30이 됐든 50이 됐든 넣게 되면 소위 말하는 역선택 관련돼서 또 여론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할 때 100% 그냥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구조였고 예. 민주당은 지지 정당을 물어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들 걸러내고 하는 구조였거든요. 네네. 역선택을 방지하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빼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같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30%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 즉 한 40%를 덜어내고 남는 대로 하면 당심이나 민심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분란을 만드느니 다음번 본인도 대권 포함해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선 그냥 지금 이대로 갑시다. 라고 말을 얹어놓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판단했겠죠. 근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경선을 뚫고 올라왔잖아요. 제가 2대 8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민심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 거거든요. 아무리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고 해도 국민들은 현명하세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때 현명하고 또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당내의 많은 인사를 선택해 주실 네,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약간 먼 윤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유권자분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충분히 민심을 끌어올리면 많은 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